자, 반갑습니다. 문장 성분. 이거 내가 진짜 짧게 설명하는데 그 전에 이걸 외워야 돼, 니네가. 이거 모르잖아? 아, 끝이야. 잘 봐. 일단 뭐냐면 석표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개념적인 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봐야 돼. 봐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하나의 문장 요 정도는 알겠지. 아,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이 정도는 알 거야. 그러면 여기서 석표가 밥을 먹었다를 보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요 문장은 여기 A, 여기 B 덩어리, 여기 C라는 덩어리가 세 개의 덩어리가 합쳐진 거야. 그럼 우리는 요 A, B, C라는 각각의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 어절이라고 불러. 괜찮지? 어렵지 않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석표가가 그럼 이 문장에서 이 A는 어떤 역할을 하지? 이 B는 어떤 역할을 하고 C는 어떤 역할을 해? 이거를 말하는 게 문장 성분인 거야. 그러니까 주된 역할을 하게 되면은 주어라고 하고, 주어가 어떤 행위를 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면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쉽게 우리는 무조건 뭐냐면, 문장의 제일 끝에 있는 새끼가 무조건 서술어인 거야. 그럼 쉽게 말하잖아. 먹었어. 누가? 석표가. 뭐를? 밥을. 그 뭐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인 거야. 근데 이렇게 가면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아예 픽스를 고정시켜 줄 거야. 그럼 다시 봐. 요 A를 내가 쪼개볼게. 요 A를 쪼개면 석표라는 품사가 뭐야? 입 열고 얘기를 해야 돼. 명사, 조사. 자, 밥이라는 게 뭐야? 명사. 을이라는 게 뭐야? 조사. 자,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 잘 봐. 얘는 먹었다라고 쪼갤 거야? 다라고 쪼갤 거야.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 잘 봐. 이거를 만약에 먹과 엇과 다로 쪼개잖아. 그럼 얘는 내가 어근, 어미 이렇게 가. 근데 요 라인을 보잖아. 요 라인은 뭐냐면은 석표는 명사고 얘는 조사, 얘는 명사, 얘는 조사야.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요 윗라인을 다 뭐로 끝내? 다 사로 끝내고 있지. 그럼 얘 역시 뭐로 끝내야 돼? 사로 끝내야 돼. 근데 얘를 만약에 어근, 어미 하면 근과 미와 사로 안 끝났잖아. 고로 얘는 먹었다라고 따로 쪼개면 안 되는 거야. 사로 가야 돼.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 그래? 동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봐봐. 그럼 얘는 뭐냐면 두 개의 품사가 하나의 어절이 된 거고, 역시 두 개의 품사가 하나의 어절이 된 거고, 하나의 품사가 하나의 어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요 라인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품사 라인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요 라인.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뭐냐? 여기 있는 이 어절이라는 것들은 잘 봐. 얘가 명사고 얘는 그래도 명사라는 근본은 살아있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얘랑 똑같은 문장을 하나 써갖고 이번에는 정원이가 석표를 이게 느낌이 먹었다. 똑같이 써줄게. 먹었다. 아이씨, 느낌이 이상한데? 똑같이 해봐. 똑같이. 봐봐. 아예 똑같이 하자. 밥이라고 해보자. 밥이. 야, 문장이 산으로 간다? 잘 봐봐. 잘 봐. 여기 봐봐. 먹었어. 누가? 밥이. 누구를? 석표를. 똑같아, 지금. 먹었어. 누가? 석표가 뭐를? 밥을. 잘 봐봐. 이게 지금 밥이라는 녀석에 이라는 놈이 오니까 주어라는 역할을 할 뿐 앞에 있는 밥, 즉 여기 있는 조사라는 새끼 앞에 오는 명사라는 놈은 절대 근본 자체가 안 바뀐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개념인 거야. 석표를도 마찬가지야. 석표라는 놈은 원래 명사야. 근데 르리라는 조사가 붙었어. 그런데 이 르리라는 조사가 와서 여기서 명사. 근데 가라는 놈이 오니까 너는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고 너는 르리라는 놈이 왔기 때문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성분에서 어절의 역할은 뭐냐면 역할론적 개념인 거야. 명사는 안 바뀌는 거고 조사도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이 패턴을 잘 기억하고서 문장 성분을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네 스스로가 헷갈릴 거야. 문장 성분 뭐니? 명사요. 이지랄 떤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잘 봐. 품사를 이렇게 할 거야. 자, 명사가 있고 대명사가 있고 수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어. 잘 봐야 돼, 이거. 그 다음에 꾸며지는 관형사. 관형사는 뭐를 꾸민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자, 그러면 동사명사 누가 꾸민다? 부사가 꾸민다. 관형사, 부사도 부사가 꾸민다. 명사, 대명사, 수사 뒤에 붙는 걸 뭐라고 한다? 조사. 혼자 쓰는 걸 뭐라고 한다? 감탄, 느낌, 성질, 감탄사. 자, 요게 이제 품사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1품사가 1어절이 되고 2품사가 1어절이 될 수 있다 그랬다고. 그럼 우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 이게 다야. 얘네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문장에서는 어떤 거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어떤 거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어떤 거는 보어의 역할을 하며 어떤 거는 서술어의 역할을 해. 그 다음에 이름이 엄마? 관형 어라는 게 오야야야야야야야 비슷하다잉. 예.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이 부사 야야야야야야야 같다잉. 독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여기 있는 9개가 믹스가 돼서 7개로 온다는 소리야 지금.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잘 봐. 그럼 이제 격조사를 기억해 줘야 돼. 격조사를. 자, 기본적으로 내가 얘를 그냥 숫자로 잡을게.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애들은 이거를 얘를 외우지 말라 그러고 얘를 만드는 기준을 외우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넘어갑니다, 일로. 자, 얘를 조합해서 일로 가. 하나가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고 2개를 믹스해서 넘어가. 근데 센스를 발휘해. 2개가 믹스돼? 요 새끼잖아. 그럼 어떻게 넘어가냐? 봐봐. 여기는 편의상 1번, 2번, 3번, 플러스 8번. 다 똑같아. 얘도 1번, 명사, 대명사, 수사에 조사가 붙는 거야. 보어도 마찬가지야. 명사, 대명사, 수사에 조사가 붙어. 서술어도 마찬가지야. 3번 플러스 8번 조사가 붙는 거야. 그럼 니네는 이때쯤 생각해야 돼. 1, 2, 3에 플러스 8번이 붙으면 다 어떠한 자격을 주는구나 했던 거를 우리가 앞에 관계연 조사에서 배웠어. 자, 이 형태가 지금 뭐냐면 다 똑같아. 방금 전에 아까 했잖아. 방금 전에 벌써 석표, 과, 석표, 를 요 차이라고 그랬잖아. 석표는 똑같다니까. 8이 누가 오냐. 그럼 요때 요 봐. 요때 요 8이 이하고 가가 온다고. 이때 8이 을과 르이 온다고. 보어는 이하고 가가 와. 좀 이따 같이 설명해 줄 거야, 이거. 서술어는 다 이다가 온다. 관형어는 보통 누구누구의 얘가 온다. 부사어는 졸라 많아. 뭐 에게, 에서, 와로 싹 다 얘야. 자, 독립어는 뭐가 온다? 1, 2, 3에다가 뭐부터? 아나, 야가 오는 거야. 이렇게 붙게 되면은 문장 성분으로 따질 때는 주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얘를 쪼개면은 명사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요게는 말해야 돼. 그러면 봐. 1번, 2번, 3번, 8번 일로 넘어왔잖아. 나머지 게 필요하겠지? 자, 4번하고 5번 어디로 가? 일로 와. 4번하고 5번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넘어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4번, 5번 넘어왔어. 자, 관형사 있다. 비슷한 생각 여기 또 있지? 여기 7번. 관형사, 부사, 뭐냐.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렇게 넘어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추가돼. 잘 봐. 뭐를 배워야 되냐? 아까 했었지. 뭐뭐인 척. 기억나니? 어미가 뭐인 척 한다. 명사인 척. 또 관형사인 척 한다 그랬지? 명사인 척은 안 써. 뭐만 써? 여기로 오는 거야. 관형어에 오는 거. 뭐 어떻게 오냐? 잘 봐. 이렇게 가. 4번과 5번의 간의 전성어미 니은이나 리을. 네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다 필요 없어. 일단 이거 보기 전에 얘 정확하게 외워놓고 얘를 봐야 돼.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잖아? 좆되는 겁니다. 알겠니? 자, 이걸 나는 지금 이제 외웠다라는 전제하에 문장 성분을 설명을 할 거야. 이거 지워놓고. 자, 일단 멈춰놓고 이거 외워. 이거 기본이야. 왜 외워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려면 문법을 접어 이 새끼야. 하지 마. 접어.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자, 문장 성분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 부사가 있잖아. 그럼 잘 봐. 이렇게 보면 돼. 일단 우리가 얘를 수식 성분이라 그래. 그래 뭐냐면 항상 문장에서 서술어를 먼저 찾는 거야. 서술어를 찾고 주어를 찾고 목적어나 부사어 또는 목적어나 보어를 찾으면 끝나는 거야. 이 순서인 거야, 이 순서. 요거 알면 돼. 해볼게. 자, 문장 성분이라는 게 뭡니까? 어절 단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 제발 부탁해. 어떠한 역할을 하냐. 품사는
근본 성질인 거야. 명사의 성질은 안 바뀐다는 거야. 자, 이렇게 잘 봐. 자, 문장 성분이랑 딱 봐. 주성분이 있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어. 부속 성분이 있어. 관용어, 부서, 독립성분, 독립. 아까 얘기했지. 근데 얘네들을 퉁칠 수 있는 거 뭐야? 1, 2, 3 플러스 8. 그러면 다시 주어를 만드는 건 뭐야? 1, 2, 3에 8번이 붙어. 그게 누구야? 격조사 2와 과거부터. 서술어는 다 2다. 목적어는 을. 보어는 다 2다. 보어 이 뒤에서 좀 더 딥하게 설명해 줄게. 관용어는 관용사 자체가 올 수도 있어. 앞에서 말하는 품사 숫자로 말하면 6번 품사가 관용어가 돼. 7번 품사 부사는 부사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 역시 마찬가지야. 조사가 붙어서 가능한 거야. 1, 2, 3 플러스 8. 관형격 조사는 의에 해당하는 거고 부사어는 에, 에게, 에서, 와로 졸라게 많아. 독립어만 중요한 거야. 잘 봐. 얘는 헷갈리지 마. 얘는 독립격 조사가 아니야. 혹격 조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기본입니다. 기본. 자, 해봅시다. 자, 주성분, 주어부터 갑니다. 자, 여기는 되게 말이 많잖아? 다 필요 없어. 주체, 무엇에 해당하냐 이거야. 아까 얘기했지? 체언에, 체언 뭐야? 명사 대명사. 여기에 주격 조사가 붙어. 근데 여기서 깨서하고 에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게 있어. 학교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 에서는 부사격 조사 아닙니까? 맞아. 원칙은 부사격 조사인데 에서가 때에 따라서는 주격 조사가 되기도 해. 그건 나중에 잡아줄게. 그다음에 체언의 보조사, 체언 단독으로 가능하다. 자, 이 부분 잘 봐. 여기 봐. 갔다. 서술야 갔어. 누가 갔어? 혜미가 갔어. 자, 갔어. 혜미도 갔어. 갔니? 갔니는 그냥 갔어라고 생각하면 돼. 누가 갔어? 혜미가 갔니? 조사가 생략이 가능한 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주격 조사는 뭐다? 생략이 가능하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물론 이런 것도 알아주면 좋은 거니까 그냥 같이 셉터 그냥 보기만 해. 자, 두 번째 서술어인데, 자, 이 서술어는 잘 봐. 우리나라 국어는 야, 니네 이건 아니?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이건 아나? SOCP?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어. 잘 봐. 우리나라 말은 서술어가 중심이야. 그래, 이런 말 있잖아. 조선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영어 같은 경우는 주어 플러스 동사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어에 안 맞는다니까. 국어는 끝말놀이야. 어가 됐으면 여기도 어가 돼야 돼. 얘가 사가 왔으면 얘도 사가 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동사 외웠니? 동사는 문장 성분에서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가 오면 여기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서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영어에서 일형식 문장 SV잖아. 우리는 SP 주어 서술.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는 걸? 주술 구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요런 느낌인 거야. 그리고 요때 이 서술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하나의 문장이 되려면 최소한 주어 서술어는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주어가 근데 일반적인 주어는 뭐 그냥 품사 1, 2, 3 플러스 8 이렇게 끝나면 돼. 근데 서술어가 만약에 1 플러스 8이 올 수도 있어. 봐봐. 나는 곰이다. 이런 뭐야? 곰이다. 누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럼 얘도 1 플러스 8. 우린 얘를 뭐라고 불러? 서술격 조사. 이게 지금 헷갈리면은 화면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 앞으로 가갖고 아까 여기 써준 거 다시 외우고 다시 들어와야 돼. 진짜야. 이걸 해야 돼.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이런 문장이 된다고. 근데 이 지랄 같은 게 뭐냐면 이런 거 잘 봐. 이 서술어가 만약에 자동사로 만들어진 서술어면 괜찮아. 근데 이게 만약에 타동사로 만들어진 서술어가 와. 타동사로 만들어진 서술어. 그럼 타동사는 무조건 뭐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인 거야. 그럼 문장 성분이 얘가 만약에 타동사가 서술어가 된다 그러면 주어의 목적어가 여기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이럴 때 우리는 이 서술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최소한 네가 문장을 만들려면 2개의 문장 성분이 필요하구나. 그래? 2자리 서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꾸며주는 거는요? 꾸며주는 건 신경 쓰지 않아. 무조건 주성분만 따지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네가 서술어가 만약에 주다라는 놈이 왔어. 주다라는 동사가 서술어로 온 거야 지금. 그럼 생각해봐. 주는 놈이 필요해. 맞지? 받을 놈도 필요해. 뭘 줄 건지도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 볼까 봐. 석표에게 선물을 줬다. 이렇게 됐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 만약에 착한이라고 써볼게. 이렇게 됐다고 쳐봐. 그럼 간다 봐.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뭐야? 석표가 착한 게 중요한 거야? 석표가 선물을 준 게 중요한 거야. 핵심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석표가 선물을 주는 게 포인트거든. 그럼 그게만 따져. 줬어. 누가? 석표가 선물을 누구에게, 석표에게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럼 얘는 최소한의 뭐냐면 덩어리가 하나, 둘, 세 개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얘를 뭐라고 불러? 세 자리 서술어 이렇게 부른다는 소리야. 별로 어렵지 않지? 그럼 한 자리 서술은 뭐야? 주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들이야. 이렇게만 보면 된다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술의 기본 포인트야. 자, 디테일하게 이제 볼 거다. 요거 이해 못하면 앞에 거 멈추고 가야 됩니다. 보세요. 한 자리 서술은 뭐야? 주어만 있으면 돼. 피어서 뭐가 꽃이, 말과 뭐가 하늘이, 온대, 뭐가 온대? 피가 온대. 이러면 끝난 거야.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서술어가 만들어지는 게 기본형 뭐야? 피었다, 피다. 맑다 기본형, 온다의 기본형은 오다. 이런 거지. 요거만 알면 돼. 자, 먹었대. 뭐를 먹었대? 내가 뭐를 밥을. 그러니까 밥을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게 일반적인 구어체에서는 생략이 된다고. 알겠니? 많이 생략을 시키는 거야. 너 밥 먹었니? 그럼 원래대로 문법대로 하면 너 밥 먹었니? 나 밥 먹었어.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근데 구어체에서는 밥 먹었니? 나 먹었어. 보통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러니까 굳이 밥을이라는 게 없어도 되는데 이거는 의사소통에서 문제인 거야. 문법은 그게 아니라니까. 문법은 다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에 먹었다라는 말을 쓴다면 나하라는 주어와 밥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거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두 자리 서술어. 보어도 반드시 보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부사어인데 살아, 그가 살아, 어디에? 서울에. 라는 부사어, 에게, 에서, 와로. 보이지? 이런 거 이제 우리가 필수 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세 자리 서술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말하면 수요동사, 사형식,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그 간접 목적어가 부사어라고 보면 돼. 봐봐, 넣었어. 누가? 내가. 뭐를? 책을. 의사소통이 됐을까? 아니죠. 어디다 넣었어? 사물함에라는 부사어가 필요한 거야. 이럴 때 최소한의 세 개가 필요하니까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 서술어는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된다. 자, 목적어는 쉬워. 그냥 을. 봐봐. 체연, 명사대명사에 을을이 붙거나 보조사 붙거나 체연 단독. 잘 기억해야 돼. 체연에서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목적어는 쉽고 을을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보어. 잘 봐. 요것에 쟤들 많이 틀려. 이거 잘 봐. 보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잘 봐. 여기 다 써있네. 써있는 걸로 하자. 자, 보어는 기본적으로 되다 아니다가 보어를 부르는 거야. 무조건이야. 보충해준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복격조사라는 게 주격조사랑 똑같아. 이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석표가 선생님이 되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보어는 기본적으로 되다 아니다가 기본이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선생님 얘 이인데요? 얘 간대요? 잠깐만. 이하고 가가 주격조사인데? 그럼 얘는 주어인 것 같아. 그럼 얘는 뭐지? 이렇게 따진다고. 이렇게 따지면 돼. 서술하고 가까운 놈이 무조건 보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보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여기 주격조사, 복격조사 똑같다. 그럼 뭐를 확인한다? 서술어를 잘 봐야 된다. 이것만 따져주면 된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보어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제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집중. 자, 조금 힘들다. 이거 잘 봐. 아까 기억하지? 여기 봐봐.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관형어가 됩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면 얘가 다 이해가 된 거야. 자, 관형사는 기본적으로 관형어가 됩니다. 그러면 관형어는 다시 품사로 넘어가게 되면 관형사가 될까요? 자, 이 말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 돼. 그러면 이 파트가 끝나는 거야. 미리 답을 주면은 관형어는 100% 관형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관형사가 관형어가 되지. 그럼 관형어가 되는 조건은 뭐가 됩니까? 아까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 플러스 관형격 조사가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용언,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 및 니은과 리을이 붙어서 관형어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고로 얘는 100%가 아닌 거지. 얘가 넘어가게 되면 세 개 중에 하나에 걸리는 거야. 이게 중요해. 명심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봐. 요 느낌만 알면은 이제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이 느낌 잘 기억해야 돼. 멈추고 잠깐 필기해놓고 다시 잘 설명 따라와. 자, 봐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관형어라는 게 참 재밌어. 여기 지금 다 있네? 자, 여기 한번 얘를 한번 좀 확대해볼까, 여기? 잘 따라와봐. 여기 봐봐.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관형사는, 품사는 관형사인데 문장 성분은 관형어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에 의라는 조사가 붙어서 관형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체현 단독 그랬죠. 원래 나무의인데 의가 생략된 거야, 여기서. 단독형. 그 다음에 예쁜 어떻게 됩니까? 동사 형용사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야. 요걸 잘 기억해. 그럼 애들 헷갈릴 수 있어. 자, 이제 얘를 어떻게 풀어내나 봐. 요것만 하면 우리 문장 성분 다 끝난 거야. 자, 집중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있는 걸로 해볼게. 예쁜 꽃을 샀다. 여기 봐. 자, 여기 봐. 자, 보자. 자, 이제 어절 단위로 갑시다. 자, 너의 어절, 너의 어절. 을이니까 얘는 문장 성분이 목적어야. 자, 근데 이제 잘 봐. 왜 관형어가 헷갈리는가를 여기서 딱 풀어낼 거야. 집중해서 잘 봐. 이거 봐. 자, 어차피 어절은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있는 품사라는 새끼들의 근본이 올라가는 거지. 그래? 한번 보자. 자, 목적은 어떻게 돼 있어? 아, 얘는 명사와 조사로 만들어졌구나. 근데 지금 얘를 꾸미고 있네? 그럼 잠깐만, 우리가 명사를 꾸미는 건 아까 뭐라 그랬지? 자,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무조건 얘는 뭐가 와야 돼? 관형사만이 명사를 꾸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 맞아. 그래서 이 관형사는 만약에 이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형어라고 부르기로 했지. 근데 이 앞에서 내가 뭐라 그랬니? 이 앞에서. 관형어가 100% 관형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봐봐. 근데 잠깐만. 그럼 예쁜이 꽃을 꾸미는 거는 얘가 지금 누구처럼 놀고 있지? 아, 얘는 지금 관형사처럼 행동하고 있다. 관형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근데 예쁜의 기본형은 뭐지? 형용사네? 그러니까 너는, 원래 여기에 관형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형용사가 와 있는 거야. 예쁘다가. 근데 이 형용사가 뭐처럼 보여야 되는 거야? 관형사처럼 보여야 되겠다. 관형사처럼 보여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보이게 만들지? 형용사의 어간에 아까 관형사인 척 전성어미 니은과 리을을 붙이자 그랬잖아. 그럼 어간이 예쁘에다가 니은을 붙였더니 예뿔이 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요때 여기까지 그럼 네가 와서 네가 누구인 척 하는 거야? 관형사인 척 하는 거구나. 그래? 그럼 이 관형사는 문장 성분에서 이 관형사가 문장 성분에서 뭐죠? 관형사인 척? 문장 성분에서 무슨 역할을 하지? 너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 그래서 예쁘는 뭐다? 관형사의 역할을 관형사인 척 하니까 그래, 너는 그 관형어인 거지. 이렇게 간다는 거야. 이 족보의 흐름이. 그러니까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은 자, 다시 봐. 얘를 다시 한번 똑같이 정리해줄게. 잘 봐. 그냥 이게 품사로 써서 해볼게. 잘 봐. 원래 관형사는 여기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원래 수식을 한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이 관형사가 문장 성분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뭐다? 관형어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명사 플러스 조사로 만들어진 모든 문장 성분이 다 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관형어가 오려면 조건이 관형사만 만들면 돼. 자, 원래 관형사가 있어. 근데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뭐가 있어? 명사의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관형사인 척 시켜준다는 거야. 또 하나, 넌 어떻게 돼? 용언의 어간에 니은과 리을의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사인 척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로 만들어진 관형사인 척하는 놈도 관형어의 범주에 넣어주겠다. 이 말인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야.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가볼까? 부사는 그냥 뭐야? 원래 부사가 부사어가 되는 거잖아. 체언의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 있고 용언의 부사형 어미어인데 요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제껴라도 상관없어. 그냥 부사격 조사와 부사 자체가 쓰인다. 요 정도로만 봐주면 간단한 거야. 근데 요것 좀 애들 헷갈릴 수 있을까? 요거 한번 봐볼까? 잘 봐봐. 만약에 서술어가 만들어지는 조건이 3개야. 하나는 명사 플러스 대명사의 조사가 붙어. 두 번째는 동사가 올 수 있고 세 번째는 형용사가 올 수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아까 근본이란 말을 잘 기억해봐. 여기 봐. 동사로 먹는다야.
그 다음에 형용사 착하다. 자, 문장 성분에서 얘네들은 서술어가 되니까 서술어야. 그럼 내가 여기다가 빨리 먹는다. 정말 착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문장 성분이 부사어인 거야. 왜? 근본적으로 동사를 꾸미는 새끼가 부사기 때문에 동사가 문장 성분으로 가게 돼도 부사가 문장 성분을 따라 들어간다는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동사, 형용사는 서술어로 따라가면 여기 있는 부사 새끼들은 뭘로 따라간다는 거야? 부사어로 따라간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로 만들어진 서술어가 만약에 곰이다라고 했어. 자, 곰이다라고 해서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의 역할을 하게 됐어. 근데 얘도 똑같은 서술어거든? 근데 얘는 지금 봐. 얘는 근본이 명사와 조사로 만들어져 있잖아. 얘는 동사와 형용사로 만들어 있지. 품사에서 다시 동사와 형용사를 꾸미는 거는 부사가 꾸민다고 했어. 이렇게. 그럼 네가 서술어. 그럼 네가 부사어.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럼 얘는 명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명사를 꾸미는 건 뭐라 그랬어? 관형사라 그랬잖아. 그럼 요 앞에 문장 성분이 오는 거는 무조건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오는 거야. 서술어라 그래서 무조건 부사어가 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서술어가 뭐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꾸며주는 새끼가 따라온다는 거지. 요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착한 곰이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품사는 형용사지만 전성어미 써갖고 관형사인 척, 그래서 관형어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요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어. 요 부분을 좀 고민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하든가 답글 달아. 답글 달아. 내가 보면은 답해줄게.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 중요한 거. 부사 요 정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잘 봐. 문제가 부사는 아까 뭐라 해서 꾸미는 것도 나타난다 그랬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니? 체언과 부사격 조사가 있으면 얘는 꾸미는 게 아니야.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얘는 위치나 장소나 시간을 나타낸다고. 어디에서, 로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부사어에 속한다. 부사격 조사.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독립어는 다 필요 없어, 그냥. 야. 이거 넣으면 돼, 그냥. 야. 이것만 넣어주고, 읽어보면은 문장 성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